1982년 스위스 수면연구가 보베이는 생각들을 종합하여서 수면인지, 각성인지는 체내 시계로부터의 신호와 수면 부처의 균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이를 투 프로세스 모델이라고 명명했다. 그림과 같이 수면, 각성, 리듬이 각성, 수면, 각성, 수면, 이렇게 리듬이 이루어지는데, 수면 부채는 잠을 자는 것만으로 감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잠을 자야 졸음이 해소된다. 이 외의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은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수면 부채는 도대체 무엇일까? 20세기 초에 일본어 이시모리 쿠니오미와 프랑스 앙리 피에르는 비슷한 시기에 각각 독립적인 실험을 통해서 단면종의 수면 물질이 뇌 안에 축적된다는 것을 밝혔다. 오랫동안 잠을 자지 않도록 수면을 박탈시킨 개의 뇌척수액을 다른 개의 뇌 안에 투여하자 투여된 개가 잠이 드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단면종의 뇌 안에 축적되는 물질, 즉 수면 물질의 존재를 시사하는 것이다. 그들은 각성 중에 축적되는 수면 물질이 잠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수면 각성 리듬이 40시간 수면을 박탈시킨 상황의 수면 각성 리듬은 쫙 멀리 갔다가 깊은 수면을 푸른색으로 두 없이 대뇌 피질. 대뇌 피질은 뇌의 가장 표층에 있는 조직으로 대뇌 전체를 뒤덮고 있다. 대뇌 피질에는 잘 알다시피 많은 주름이 있는데 이를 뇌구 또 고랑이라고 한다. 고랑은 한정된 용적의 두개골 속에서 대뇌 피질의 표면적을 늘리기 위한 구조다. 이 주름을 펼쳐보면 표면적은 2000제곱미터 센티미터 정도로 신문지를 펼쳤을 때 약 한 면 정도의 면적이 된다. 두께는 위치마다 다르지만 1.5mm에서 4.5mm 정도다. 이 두께 안으로 6층의 구조가 있다. 대뇌 피질에는 기능적인 단위로 칼럼 구조, 기둥 구조가 있다. 6층 구조는 표면에 평행한 구조이지만 칼럼 구조는 표면의 수직이다. 대뇌 피질의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칼럼 구조는 어떤 특정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구조, 즉 모듈 형태로 존재한다고 간주된다. 하나의 칼럼에 수만 개의 신경세포가 포함되어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시각 정보가 가장 먼저 도착하는 대뇌 피질 1차 시각 영역에서 칼럼 구조를 가장 자세하게 연구할 수가 있다. 또한 대뇌 피질에서는 기능이 분명하게 국소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투 프로세스 모델과 수면물질. 원시적인 식물인 남조류에서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생물 대부분은 대개 24시간의 신체 리듬을 갖고 있다. 이를 일주기 리듬이라고 한다. 일주기 리듬을 갖는 것은 생물이 가지고 있는 체내의 시계가 있다는 것이다. 체내 시계는 인간 등 포유류의 경우에 뇌의 시상하부의 일부인 시교차상핵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교차상핵의 세포에서 발신되는 신호를 표준시간으로 전신의 시계에 동조시키고 있다. 체내 시계는 약 24시간 주기로 맞춰져 있지만 매일 아침이 되면 망막으로부터 들어온 빛의 정보가 시교차상핵에 전달됨에 따라 시각이 수정된다. 이것을 광동기화라고 부른다. 사람들 대부분이 밤에 잠을 자고 낮에는 깨어있는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수면을 취하는 휴식기와 깨어있는 활동기가 체내 시계에 의해서 제어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꼬박 밤을 새우거나 휴일 동안에 오후까지 잠을 길게 자기도 한다. 우리는 체내 시계의 지배를 넘어서
유연하게 수면을 취하거나 반대로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의 수면을 좀 더 관찰해보면 졸음의 시련과 수면의 깊이는 수면 직전까지 각 성격의 길이와 심신의 피로도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현상을 개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수면 부채, 수면 압력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잠에서 깨어 심신이 활동하고 있으면 수면 부채는 점점 늘어난다. 수면 부채. 각성 시스템, 모노아민 작동성 뉴런은 콜린 작동성 뉴런, 이런 것은 각성 시스템이다. 그리고 가바 작동성 뉴런은 수면 시스템이다. 수면과 각성의 전환은 시소에 비유된다. 수면 시스템인 시차가 교차 암구역의 가바 작동성 뉴런과 작성 시스템인 뇌간의 모노아민, 사람 뇌의 대뇌 피질, 주름을 펴서 평면으로 넓이를 재한다면 2000제곱센티미터 정도의 면적이다. 이는 거의 신문지 한 면의 면적과 같다. 그리고 대뇌 피질은 6층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6층 구조를 구성하는 것은 방대한 수의 뉴런이다. 대뇌 피질은 뉴런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대뇌 피질이 연산한 정보를 출력하는 것은 추체세포라고 불리는 큰 형태의 뉴런이다. 뇌는 고도로 역할이 분화되어 있고 부위별로 다양한 기능이 있다. 깨어있을 때에는 이러한 여러가지 기능이 통합되면서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활발하게 정보를 교환한다. 그 때문에 각성시의 추체세포는 제각기 각자 발화하고 있다. 따라서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낮은 진폭의 빠른 뇌파가 기록되는 것이다. 뇌파 측정은 이 추체세포의 발화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고 하나하나 세포의 발화가 제각기 다른 시기에 일어나면 전압은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낮은 진폭이 되고 또한 활발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뇌파가 기록될 것이다. 논렘 수면에 들어가면 추체세포는 발화를 멈추는 순간과 방대하게 발현하는 순간을 동기화하여 추체세포 기록된 뇌파는 전이가 커지게 되고 주파수는 완만하게 된다. 이처럼 DNA 피질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보면은 각성이라는 것은 뇌의 각 부위가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한편으로는 제각기 활동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제각기 활동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제각기라는 것은 활동하는 시기가 많고 다양하다는 의미로 막대한 양의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DNA 피질은 칼럼이라는 기능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의 칼럼은 만 개의 뉴런을 포함하여 원조 내지 즉 육면체 모양을 하고 있다. 각성 시에는 다양한 칼럼이 정보를 주고받으며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시기에 발화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른바 모노아민 작동성 시스템과 콜린 작동성 시스템은 DNA 피질 추세포 좌우의 연결을 억제, 잠을 오게 하는 데 안의 반대로 수면은 수면 시스템과 각성 시스템의 균형이 수면 시스템 측으로 기울어진 상태다. 그럼 무엇이 수면 시스템의 활동을 자극하고 수면 쪽으로 균형이 기울도록 하는 것일까? 여기에서 잠시 일상적인 수면을 생각해보자. 당신이 매일 건강한 수면을 취하고 있다면 잠의 소중함을 실감하는 일은 드물 것이다. 만약 당신이 잠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면 아마도 그 순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지새운 다음 날일 것이다. 평소 수면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면 매일 취하는 잠의 소중함을 더욱 절감할 것이다. 잠자는 시간 혹은 수면의 질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 부처는 다음 날에 오게 된다. 수면이 부족한 날은 어떤 일에도 집중하기가 어렵고 활기 없는 하루를 보내게 된다. 우리는 자신의 수면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의지력으로 하루쯤은 잠을 참을 수 있겠지만 결국 잠을 전혀 자지 않고 지낼 수는 없다. 시소와도 같은 수면과
각성의 관계. 그러면 수면 각성에 관계하는 이들 두 가지 시스템은 무엇으로 조절되고 있을까? 실은 뇌관이 만들어낸 두 가지 시스템을 조절하는 것인데 앞서 말한 시상하부에 있는 시스템이다. 시상하부가 뇌관의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앞서 언급했다. 이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상하부의 앞부분, 특히 시각교차 앞구역 부분에 있는 수면을 유도하는 시스템인 수면종추다. 이것은 폰 에코노머가 불면을 일으키는 부위로 발견한 부분에 해당한다. 수면종추에는 수면 시에만 발화하는 뉴런이 존재한다. 이 뉴런은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인 가바를 가진 가바 작동성 뉴런이며 각성을 유도하는 뇌관의 모노아민과 콜린 작동성 뉴런을 강하게 억제한다. 반대로 모노아민 콜린 작동성 뉴런은 시각교차 앞 구역의 수면 뉴런을 억제한다. 즉 수면을 만들어내는 시스템과 각성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은 서로 억제하는 관계에 있다. 서로 억제. 시스템에서 이해를 얻기 위하여 시소에 비유해보자. 그렇게 각성이 발생하는 구조가 있다. 각성은 모노아민 작동성 시스템과 콜린 작동성 시스템이 동시에 활동함으로써 DNA 표절의 강분면 부위에 자극이 되어서 일어난다. 논염 수면은 모노아민 작동성 시스템이나 콜린 작동성 시스템의 활동이 저하된 상태이며 그 때문에 DNA 표절은 강분면 활동이 저하되고 만다. 렘 수면에 들어가면 모노아민 작동성 시스템은 완전히 활동을 정지하지만 각성 때와는 다른 패턴으로 콜린 작동성 시스템이 강하게 DNA 피질을 활성화한다. 이때 전전두 옆 피질의 일부 등은 기능이 저하된 채로 있기 때문에 의식은 각성 때처럼 또렷하지 않고 수면 상태인 채로 있다. 바꿔 말하면 전전두 옆 피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모노아민의 작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모노아민 작동성 시스템은 체온 조절 등에도 필요한 시스템이며 이 기능이 멈춰 있을 때는 렘 수면 중에 체온 조절 기능이 거의 정지되어 있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 눈이 쌓인 산에서 전화를 당했을 때와 같은 체온을 충분히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렘 수면에 빠져 있는 것은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다. 그렇지요. 전환 때에 렘 수면은 콜린 작동성 뉴런, 그 수면 각성 단계가 모노아민, 콜린 작동성 뉴런, 그래서 각성 콜린 작동성 뉴런이 수면에서 각성, 논렘 각성에서는 콜린 작동성 뉴런은 없고 콜린 작동성 뉴런 1, 모노아민 작동성 뉴런이 같이 있다라는 거죠. 각성 때는 수면 각성. 그리고 논렘 수면 때는 세모 X 활발한 발화, 활동 저하, 정지. 렘 수면에서는 모노아민 작동성 뉴런은 스톱. 콜린 작동성 있고 콜린 작동 뉴런 활동한다. 렘 수면에는. 논렘 수면에서는 콜린 작동이 없고 모노아민이 저하로, 콜린 작동 저하로 이런 시스템이 되어준다. 이러한 특징으로 모노아민 작동성 뉴런은 작은 영역에서 발생한 정보를 뇌의 강범위에게 퍼져있는 뉴런에 전달할 수 있다. 정보 노출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은 범위의 뉴런에 같은 정보를 동시에 보내는 시스템이다. 글루탐산염 작동성 뉴런이 이 메일처럼 특정 개인을 향해서 정보를 발신한다고 비유한다면 모노아민 작동성 뉴런은 관내 방송 같은 정보 방식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작용에 의해서 뇌 전체의 작동 상태를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모노아민 작동성 뉴런이 각성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도 이러한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덧붙여서 다양한 각성제가 모노아민 작동성 뉴런의 작용에 영향을 준다. 이 점에서도 모노아민 작동성 뉴런이 작용하는 시스템, 모노아민 작동 시스템이 각성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다. 더 알아보자. 이것은
아세틸콜린, 뇌안의 물질을 가진 뉴런, 이 주된 역할을 하는 시스템. 이 뉴런은 뇌관의 다리 내에 있는 동쪽의 측기 개혁, 이라는 신경에 존재한다. 콜린 작동성 뉴런도 모노아민 작동성 뉴런과 비슷하게 뇌안의 강범위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콜린 작동성 뉴런은 시상에 많이 투사하고 시상을 통하여 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모노아민 작동성 시스템과 콜린 작동성 시스템 활동의 조합이 변화함으로써 각성, 논렘수면, 렘수면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각성 때에는 모노아민 작동성 시스템과 더불어 콜린 작동성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강범위 투사기가 활동하고 대인의 피지를 활성화한다. 그에 반해 논렘수면에서는 이들 시스템의 활동이 저하되고 이렇게 등등 그림과 같이 뇌 안에서 작용하는 가장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에는 글루타민산염과 가바가 있다. 모두 아미노산계고 신경 전달 물질인데 반면에 모노아민계의 신경 전달 물질은 훨씬 작용이 느리고 지속적이다. 왜냐하면 아미노산계 신경 전달 물질의 수용체는 그것 자체가 이온 채널이며 글루타민산염과 가바가 작용하면 즉각 그 뉴런의 정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데 반해 모노아민계 물질은 수용체에 작용한 후에 지단백질이라는 분자를 통해서 세포 내에서 대사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그 결과로 정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 뉴런의 형태와 기능도 특수하다. 예를 들어 글루타민산염을 만드는 뉴런의 시냅스는 수상돌기의 수상돌기에서 만들어진다. 그 주위를 별아교세포라고 불리는 신경교세포가 뻗은 가시를 둘러싸므로 국소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뉴런의 정보 누출을 방지하고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에 반해 모노아민을 신경전달 물질로 하는 그러니까 뉴런 모노아민 작동성 뉴런에서는 축삭의 말단의 여러 개의 구슬 모양의 모노아민이 있는 시냅스 소포를 다수 가지고 있으며 작동성 뉴런이 이렇게 뉴런 수용체에 그리고 수성돌기, 발화신경, 글루타민산염 작동성 뉴런과 오른쪽과 모노아민 작동 뉴런의 정보 전달 방식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어쨌든 신경 전달 물질 뇌에는 1천억 개의 뉴런이 존재하지만 각각의 뉴런이 정보 교환을 하지 못한다면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뉴런은 다른 뉴런의 근방까지 축삭을 얻어서 세포체 또는 수상돌기의 시냅스를 만들어서 접하고 있다. 이 시냅스와 다른 뉴런이 접하고는 있지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며 정보 교환을 위해서는 특정한 물질을 이용한다. 상류에 해당하는 뉴런이 어떤 물질을 방출하면 하류의 뉴런이 수용체라고 불리는 곳에서 그것을 감지한다. 이를 통해서 하류의 뉴런이 흥분하거나 또는 억제된다. 이렇게 뉴런 간의 정보 교환에 사용되는 물질을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한다. 신경전달 물질에는 글루타민산염과 가바 등의 아미노산이나 아드레날린과 세로토닌, 도파민, 아세틸콜린 등의 생체 아민 외에도 아미노산이 연결된 펩티드 등이 있다. 특히 뇌 등의 신경계에서 발견된 펩티드를 신경펩티드라고 부른다. 신경펩티드는 백종 안팎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주의 펩티드가 존재할 가능성도 꽤 높다. 뉴런은 하나의 신경전달 물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진 것도 있다. 많다. 신경전달 물질 모노아민 작동성 시스템이란 모노아민이라고 불리는 물질을 만드는 뉴런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다. 자, 여기에서 뇌 안에서는 신경전달 물질로 작용한다. 주된 것으로 노르아드레날린, 세로토닌, 히스타민, 도파민 이런 것이 있다. 이들 모노아민 중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은 청반핵
또 세로토닌은 봉선핵 이라고 존재하는 뉴런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핵은 모두 뇌간에 존재한다. 시상하부의 뇌간의 경계에 부여있는 히스탐을 만드는 또 뉴런이 있다. 이러한 신경핵은 DNA 피질의 광범위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수많은 가지 형태로 축삭이 뻗어 있어 광범위 투삭계라고 불린다. 뇌간 망상체 모노아민 작동성 뉴런에 대해서 청반핵, 노르아드레날린, 또 세로토닌, 히스타민 이런 것들이 다 모노아민이군요. 활동성이고 당연하게도 그만큼 많은 반론도 나왔다. 자, 감각계 경로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뇌간 망상체만을 파괴해도 역시 고양이는 각성할 수 없게 되고 논냄 수면과 비슷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감각계로부터의 입력 자극 저의 정성이 들어도 뇌간 망상체가 파괴되면 각성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 저 뇌간 망상체는 각성을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임을 의미했다. 이후에 프랑스의 생략자 미셸 주베는 각성뿐만 아니라 램수면을 일으키는 중추도 뇌간 망상체에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주변은 먼저 고양이 뇌간의 뇌교 윗부분을 모두 절제해도 램수면 시에 볼 수 있는 급속 안구 운동이나 근육의 이완에 관찰되는 것으로 램수면 각성 뇌간 망상체가 다양하게 이렇게 각성과 램수면은 둘 다 뇌간에 의해서 상행으로 작동해서 DNA 피질의 활성화에 의해서 나타난다. 논림수면신의 이러한 상행성의 자극 시스템 활동이 정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각성과 램수면은 뇌간으로부터의 자극으로 인한 DNA 피질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같은 잠으로 묶이는 논램수면과 램수면보다도 실은 각성과 램수면 쪽이 더 많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각성과 램수면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각성을 일으키는 물질은 모노아민 작동성 뉴런, 앞에서 언급한 모르츠와 메아곤의 실험에서 소개되었던 상형성 뇌간 망상체 활성계는 중요한 시스템이지만 점점 이보다 더 상세한 메커니즘이 밝혀지고 있다. 우선 뇌간 안에서 각성을 조절하는 부분이 밝혀졌다. 그것은 몇 가지 신경핵으로 또는 단순핵이라고 한다. 뉴런의 세포체가 모여 있는 부분이다. 뇌간에는 몇 가지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뉴런이 모인 신경핵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깨어있는지 또 수면 중인지 대응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신경핵이 발견되고 있다. 게다가 그 활동의 변화는 수면 각성의 전환보다도 선행에서 일어난다. 때문에 이러한 신경핵의 활동 변화의 영향이 수면이나 각성을 만들어낸다고 보는 것이다. 수면이나 각성을 만들어낸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수면과 각성을 전환하는 글루탄산염, 가바 등의 신경전달 물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통상의 신경전달뿐만 아니라 뇌의 상태 전환에 관계된 두 가지 시스템도 관련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신경전달 물질에서 음, 1949년 노스 웨스턴 모르치와 메고는 고양이와 뇌간 중앙부에 있는 뇌간 망상체에 전기 자극을 가하면은 잠자던 고양이가 깨어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뇌간 망상체를 파괴하면 고양이를 깨울 수 없게 되었다. 뇌간 망상체란 신경순위가 그물코처럼 가로 세로로 교차되는 부분에서 그 안에 뉴런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그들은 뇌간에서 각성을 만들어내는 중추가 있고 하위 중추에 있는 뇌간에는 상위 중추를 향해서 신호를 내보냄으로써 DNA에 자극을 보내고 각성을 만들어내는 상형성 뇌간 망상체의 활성화계 가설을 주장했다. 반설 전기 자극을 통해서 수면과 각성으로 있다. 뇌의 구조는 이렇게 참 다양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죠? 시상하부 자율신경. 시상하부는 동물의 항상성을 제어하는 부분이다. 항상성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항상성 조절은 자율신경계의 기능, 호르몬 농도의 조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시성하부는 자율신경계라는 내분비 기능을 조절함으로써 전신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다. 각성과 렘 수면을 가져오는 뇌관에 의한 DNA의 활성화, 또 본 에코노모가 발견한 시성하부의 역할. 시성하부, 수면은 제2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잠자리에 든다라는 거죠. 제2의 방으로 들어간다.